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에서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신정혁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첫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많은 부담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 저의 경우 95년에 이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99년에 이제 애트리에 사내 변리사로 이제 입사를 해서 그동안 쭉 애트리 내에서만 IP 업무, 사업 업무를 쭉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IP 정보 서비스 분야에 이렇게 일을 해오신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할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의 좀 경험대로 살려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실 때에 한 가지라도 좀 참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참고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좀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인 IP 정보와 기술 사업화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IP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IP 인텔리전스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IP 정보화 또는 IP 지능화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나 효용이 없는 IP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거나 이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IP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나 가치를 이끌어내는 일체의 활동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IP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IP 데이터가 IP 인텔리전스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 인텔리전스를 크게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IP 정보의 수집과 관리, 두 번째는 IP 정보의 조사 분석, 그 다음에 IP 정보의 활용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들이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굳이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IP 정보의 수집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IP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IP 정보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IP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하고 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IP 정보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획에 활용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는 IP 거래라든지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IP 정보 또는 IP 인텔리전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술 사업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전법에서는 IP 기술 사업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판매하는 것,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계로 구분해 보면은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이전에 사전 단계,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수행 단계, 그리고 IP를 포함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단계. 이거를 우리가 흔히 R&D 전주기 또는 기술 사업화 전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서 각 단계마다 IP 인텔리전스가 접목이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술 사업화의 어떤 성과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술 사업화 최초의 R&D 사전 기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자사나 경쟁 기업의 특허 정보, IP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이거를 우리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지 또는 경쟁 기업의 기술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R&D 수행 이후에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단계에서는 또 역시 IP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수요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기술 거래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IP 인텔리전스를
기술 개발이나 기술 사업화에 접목하는 것을 소위 이제 IP R&D라고 해서 대략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을 중심으로 IP R&D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IP 정보 서비스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IP 정보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그런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AI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 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도화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기업 내에서는 IP 랜드스케이프가 확산되든지 하는 IP 인텔리전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런 IP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다양한 IP 비즈니스에 접목이 되는, 그래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P 정보 서비스 고도화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 특허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거나 분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지금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특허 외에도 표준이나 논문, 시장 정보, 소송 정보들이 그때그때 서로 결합되어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런 게 추세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윕스라든지 위즈도메인이라든지 렉시스넥시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AI 기술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IP 정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AI 기술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여러 외국의 특허청의 경우에도 AI 기술을 접목한 특허 검색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이게 특허 심사 업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간 기업들, 민간 서비스 기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허 분류를 자동으로 한다든지 특허 검색식을 자동으로 추출한다든지 이러한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좀 더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변화는 기업 내에서의 IP 인텔리전스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IP 랜드스케이프 방법론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IP 조직, IP 부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IP 랜드스케이프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주로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왔던 특허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특허 정보만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끌어냈다면, 최근에는 특허 정보 외에 경쟁 기업의 시장 정보라든지 사업 정보들을 같이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나 사업 전략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의 IP 부서의 어떤 역할도 단순히 IP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영기획, 사업기획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 점차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의 그 덴소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그 전동화 특허에 대한 특허 인용도, 피해 인용도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외에 다른 분야로 사업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냈고, 일본의 섬유 소재 업체인 테이젠의 경우에도 특허 지표, PAI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인수합병 후보 기업을 찾아냈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미토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그 IP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IP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자사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자사의 홍보에도 활용을 하고 또 투자 유치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IP 인텔리전스의 활용 분야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인텔리전스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IP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보시는 것처럼 IP 평가라든지 IP 금융이라든지 IP 수익화 이런 다양한 IP 비즈니스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허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브릿지라든지 우리나라의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업 투자라든지 IP 수익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잠깐 그 IP 정보소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의 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주요 정책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 모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주요 정책의 공통점들을 좀 살펴보면 밑에 정리한 것처럼 AI 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지식재산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그 다음에 IP 거래 및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과 제도 개선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틀 하에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그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기술사업화 혁신을 위한 IP 정보 활용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IP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기술 개발 전략 수립과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예측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나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전략 또는 기술 사업화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망 기술 분야의 특허 랜드스케이프 분석이라든지 특허 인용도 분석을 통한 인용관계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 개발 전략이나 기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국가 전략 기술 분야와 같은 그런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5억 건 이상의 그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그 유망 기술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핵심 R&D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허청 사례를 또 들어보면은 특허청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그 중소중견기업, 그 다음에 국내 대학이나 그 공공연구소를 대상으로 IP R&D를 지원함으로써 핵심 특허를 확보하거나 또는 선행 특허 회피와 같은 그런 기술 사업화 전략,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헥사 휴먼케어라는 중소기업의 경우 선행 특허 분석을 통해서 미리 회피 전략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특허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아가 중장기 R&D 방향 설정과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순천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개발하는 기술이
일본에 이미 그 경쟁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 기업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핵심 OLED 기술의 국산화 기반을 만드는 마련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술 거래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그 특허 인용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 등급 평가라든지 그 외에 특허 또는 기술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이전 유망 분야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수요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사가 원하는 그런 특허를 보유한 기관을 탐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래 대상 특허, 매입 대상 특허를 발굴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 또는 국내 연구소를 대상으로 보유한 특허들을 쭉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IP 인텔리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애트리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애트리와 같은 경우 2020년에 이런 AI 분야 저희가 이제 AI 분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AI 분야의 어떤 그 특허 분석을 통해서 저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에 그 당시 와이포에서 인공지능 특허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 보고서를 참고해서 AI 특허 분류 체계를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저희 애트리와 또 주요 경쟁 기업 또는 해외 대학 경쟁 기관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특허 품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우리 애트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힘을 실어야 될 집중 관리해야 될 특허 포트폴리오 분야가 어딘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분야 중심으로 AI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과정에서 나온 전체적인 AI 특허 맵 특허 분석 그 결과는 또 해당되는 연구부서에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 부서에서 좀 더 전략적인 그 R&D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표준 특허 중심으로 저희가 특허 수익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TSC 3.0 방송 표준 특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1년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이걸 수익화해서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런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허를 분석하고 거기서 핵심 특허를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한 또 다른 특허들을 묶어서 패키징하며 또 이 특허들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툴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마케팅에 활용했던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사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제 이런 IP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프라운호퍼의 경우에는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 가지고 각각을 기술 분야별로 클러스터화하고 이 클러스터별로 특허 패밀리 규모, 그 다음에 R&D 프로젝트 규모, 시장 정보를 이제 상호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클러스터별로 차별화된 특허 전략을 추진해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시가 안 되는데 오른쪽 보면은 1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또 기술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위 타겟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그 연구소의 자원을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운 다음에 안정적인 로열티 기술료 수입을 라이센싱 수입을 거두는 전략을 펼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그 애트리의 IP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 추진 체계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트리 IP 인텔리전스는 보시는 것처럼 전사적인 IP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여기에 저희 이제 내부의 PMS라든지 연구 성과 관리 시스템, 기술 이전 사업화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 물론 이런 시스템은 앞에 계시는 애니파이버와 같은 그런 전문 기업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에 외부에 이제 IP 윕스라든지 위스 도메인 같은 IP 정보 분석 서비스가 연계돼서 연구 부서나 저희 사업화 부서에 필요한 IP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P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IP R&D라든지 특허 수익화, 그 다음에 기술 마케팅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것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은 데이터가 힘인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기술 사업화의 성과는 제가 경험으로 느껴본 걸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결국 IP 인텔리전스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술 사업화의 성과를 좌우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